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2월 19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연말 경마로 치러지는 토요 경마인데요. 편성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 역시 연말답다라고 좀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이기현 의원, 백동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백동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주 경마가 연말 경마로 치러집니다. 역시 이제 그 연말에 경마답게 많은 두수가 출마 등록을 했었고 또 많은 마필이 좀 출마 투표에서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경마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짜져 있는데 이번 주를 토요 경마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편성 난이도 두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조교를 보는 가운데서도 거의 출전했던 조교를 시행했던 마필들은 700~800두가 됐었고요. 월요일에만 출전을 했었던 훈련을 했었던 마필이 500두가 넘었습니다. 보면서도 정말 힘이 빠질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만큼 편성 자체도 풀게이트 접전 속에서 굉장히 빡빡합니다. 굉장히 좀 이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한 주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경주 자체에서 이 경주만큼은 꼭 이기겠다 그런 자신감보다도 전체적인 맥락과 밸런스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한 경주 한 경주 넘어가시는 게 이번 주를 극복하시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 이런 표현을 좀 쓰신 것 같아요.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역시나 쉽지만은 않은 편성들이 다양하게 여러 경주들에서 좀 짜여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인기만 접전인 경주들도 있고요. 보병권 마필들의 좀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지난 경주에 인기를 모았지만 입상에 실패한 마필들에 대한 평가와 지난 경주 상대적으로 인기는 덜 모았지만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의 평가 이런 쪽으로도 분석을 좀 다양화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이 공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넓게 생각하자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간 경마를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또 욕심이 나는 경주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경주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냐가 이제 중요한데 무엇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유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까지는 주로가 좀 가벼웠습니다. 날씨가 푸근했던 상황에서 지난주 경마 치러졌다면 이번 주는 날씨가 상당히 지금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주로 컨디션도 좀 꼼꼼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가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편성 자체에서 선두권을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직전만큼 오히려 직전보다 좀 더 편안하게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번 경주까지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강하다 표현하겠습니다. 경마가 이제 기록 싸움은 아니지만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서 동거리에서는 가장 기록이 좋은 마필이 3번 마좀 드림엑스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 구부마 브라운 로켓의 회복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4월 경주 이후 때 좀 질병의 여파가 상당히 좀 길었어요. 핸디캡 경주를 치러지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인 감량 이점에서도 가장 우수한 구부마 브라운 로켓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마필을 소개를 드리겠고요. 마체가 크지는 않고요. 440kg대인데 이번 경주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좀 아쉬운 경주를 걸음 변화를 인상적으로 보여줬지만 아쉬운 경주도 보여줬더라면은 이번 경주가 이제 검증 무대가 되지만은 5번마 그레이트 조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내선에 있는 3번마 전승대사라는 마필이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치고는 상당히 발승이 좋습니다. 초반에 발주 자체는 살짝 밀리는 듯한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추진 속에서 선두권에 붙여나가는 중속감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몰아붙이는 탄력 자체는 신예 마필치고는 워낙에 주폭이 좋았던 모습이다. 병합 때는 국산 3등급의 6회 통기란 마필을 여유롭게 제압을 할 정도로 신예 마필치고는 주폭이 큰 만큼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 경주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경주 출마표 보시죠. 토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별점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2세 신의 마필 간의 대결, 총 12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도 출조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경주입니다. 아직까지 뭐 데뷔전을 치르지 않은 신의 마필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의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경주로 보집니다. 먼저 백돌린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가 높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1경주입니다. 2세 신임 마필들 간의 대결 구도고 나름대로 기본기를 갖춘 마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신 경주인데 그중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은 11번마 두만강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당시부터 임기현 기수와 호흡을 맞췄고요. 데뷔전도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됐는데요. 게이트는 8번이었습니다만 무리 없이 외곽에서 선두권을 가담을 했었고 중속과 직선까지의 탄력 모두 잡고만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뒀었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 자체가 뛰려는 모습이나 탄력 자체가 상당히 여유감이 많았기 때문에 외산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걸음 체크를 마친 이번의 경주라면 전체적인 빠른 흐름 자체에 빠르게 스피드를 보이는 마필이 없는 이번의 경주라면 데뷔전 충분히 기대치는 가져도 좋을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백돌린 의원은 11번 두만강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의원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저 역시도 11번 두만강을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신마 데뷔전을 준비 중인 마필 간의 이제 경주가 되겠고요. 자, 백동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뭐 장점만 많이 열심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이 마필이 내적으로 약간 좀 기대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마기 때문에 뭐 힘이 덜 찼다 뭐 그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 평가를 좀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주행심사를 같이 통과했던 마필들이죠. 저 후리바람, 마리, 또 스타 아리랑인 마필이 금요일날 1경주에 데뷔전을 치릅니다. 물론 뭐 게이트 조건이나 편성까지도 비교 평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주행 심사를 통과했던 마필들이 어떤 결과를 낼까 그것도 비교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1번 두만강의 선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이형 공이 11번 두만강의 선전을 기대한다. 상대만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린 의원,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이제 좋아하는 마필이 있고 각광했던 마필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필은 JS 홀드입니다. JS 홀드 자마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꼼꼼히 체크하는데 그중에서 1등급까지 올라간 게 부전자전이라는 마필이 있죠. 하지만 기대치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 마필 JS 홀드 자마 중에서 이번에 신인 마필 한두가 출전을 합니다. 바로 7번마 원퍼 밀리언이라는 마필인데 주행심사 당시에는 당시 안쪽에 있었던 2번마가 이제 착지 불량을 하면서 안쪽에 있던 1번 원퍼 밀리언이 약간 겁을 먹었어요. 겁먹고 약간 놀라면서 발주 자체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행 자세나 주폭 자체는 이게 과연 신임 마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신임 마필이고 데뷔전 어떻게 발주를 끊어내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번 경기에서 기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9번마 블랙파워라는 마필 자체도 초반에 발주 능력 자체는 약간 매끄럽진 못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보일수록 직선을 가면 갈수록 주폭 자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세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실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 있는 4번마 장산 로키라는 마필이 10월 16일 주행검사 당시에서는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자, 직전에 두 번째 등검에서는 외곽에서 무리 없이 좀 마필 자체를 누르고 탔었어요. 하지만 막판까지 보여준 탄력 자체 두 번의 등검 모두 여유감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돌린 의원이 11번 두만강의 상대마 3대의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현이요.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이번 경주에서 좀 걸음 변화를 기대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8번마 나름의 영혼이라는 마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매니핏 잠하고요. 뭐 상당히 좀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주행 심사를 통과했던 게 이제 8월 달입니다. 이제 여름에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그닥 뭐 인상적인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초반도 그렇고 직선 탄력도 뭐 살짝 끝걸음만 좀 보여줬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죠.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요. 자, 11월 달에 데뷔전을 치렀는데 게이트 안에서 주저앉으면서 다시 한번 또 찰과상으로 인해서 데뷔전을 치르지를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보여준 주행심사의 모습에서는 아직 인상적이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준비 과정이 철저했고
또한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나름의 영혼을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7번마 원퍼 밀리언입니다. 출발하면서 뭐 백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좀 제가 봤을 때 좀 멍 때렸다, 뭐 놀랬다 이제 그런 표현이 맞겠죠. 발주가 좀 불안한 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 뭐 3번의 발주 연습도 하고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마필이 뛰려는 자세가 너무나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더 과대 포장을 하면은 뭐 경험을 몇 번 한 마필이 아닌가. 그런 모습까지 좀 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마 원퍼 밀리언의 가능성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자, 안쪽에 있는 2번마 천지공사라는 마필이 마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자, 훈련 과정을 그렇게 강도는 세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경주 자 망사가면을 신청을 하면서 자 따라가는 선입 전개를 펼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가 크질 않고 체중이 좀 더 불어서 나온다라면은 2번마 천지공사까지도 자 데뷔전이지만 눈여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분 위원 공이 두만강의 상대마를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7번마 원퍼 밀리언이라는 마필은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두 분 위원하고 이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마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퍼 밀리언 과연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 제가 영문 이니셜을 보니까 조금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퍼 밀리언이라면 100만 분을 위하여 이렇게 달린다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합니다. 근데 JS 홀드자마들은 주행 중 보면 고개가 높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그런 것보다도 무엇보다 주행 자세가 너무나 좋았던 모습입니다. 늑발도 했고 마지막 결승에 채찍을 댔다 하지만 채찍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마 원퍼 밀리언이라는 마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5번마 별중의 별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 역시 좀 거구의 마필이에요. 거구의 마필인데 아직은 힘이 좀 덜 찼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걸음을 보였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5번마 별중의 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만강이란 마필에 두 분 위원이 이제 선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공교롭게도 두 분 공이 7번마 원퍼 밀리언 역시 상대마로 좀 지목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마필 가운데 5번마 별중별도 좀 관심을 갖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표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 3세 이상마들 간의 대결 총 12주의 마필이 게이트를 펴고 있습니다. 1200m라면 14주까지 마필이 출전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를 꽉 채우지는 않았지만 좀 약간의 좀 현 등급에서 하이 등급에서 약간의 좀 부진형 마필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진형 마필 간의 경주에서는 이변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서 좀 그래도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안쪽에 자리 잡은 1번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필을 자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뭐 인기를 모았었어요. 그러니 입상에 실패하면서 좀 아쉬운 걸음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죠. 자, 지난 경주에서도 이제 12번 게이트였습니다. 출발과 함께 뭐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 뭐 선행에 실패를 했었죠. 자, 외선을 돌면서 최선을 다했던 걸음입니다. 덜 뭐 느슨한 경주 운영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지만 입상에 실패했던 경주 결과를 냈었죠. 자, 이번 경주 2번마 해같이 빛나리, 뭐 8번마 대동천왕, 12번 신기원. 자, 이런 마필들도 초반 순발력은 있지만은 자, 1번마 위대한 영혼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주에서 저는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먼저 경주를 장악할 수 나갈 수 있는 1번마 위대한 영혼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현 의원은 1번마 위대한 영혼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런 표현했고요.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이 의원님의 의견을 좀 동조하고 싶습니다. 일본 위대한 영혼이란 마필은 적어도 앞으로의 잠재력 기대치가 크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 등급은 분명히 벗어날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6월 14일 때 3위권의 능력을 보여줬고 최근의 편성을 보시면 선두권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게이트도 밀렸었고 전개등 여건이 좋지를 못했었죠. 자, 그럼에도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위대한 영혼. 최근 대비 편성 중에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습적인 선행을 나서줘도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선에서 최적 2선, 3선만 붙어주더라도 객관적인 중석에서 이번 편성에서 능력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이 공교롭게 또 1번마 위대한 영혼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이견 의원,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3번 막 컬링입니다. 뭐 저하고는 좀 애증의 마필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마들은 없는 편성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 경주에서도 자, 무리한 앞선 공략을 피하면서 자, 차분하게 따라가는 선입 작전으로 인해서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맞습니다. 자, 지난 경주에 기승했던 다카시 기수가 다시 한번 이번 경주도 기승을 하고 있고요. 같은 전개를 그린다라면, 펼친다라면은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걸음 변화가 뚜렷한 마필이죠. 자, 5번마 슈퍼 대물이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 선두권에 나섰던 자, 7번마 데블맨과 14번 라온 나라라는 마필이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했지만은 직선 탄력만큼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5번마 슈퍼 대물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고요. 자, 이번 경주가 이제 이 마필의 진정한 능력의 검증의 무대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7번마 커리클이라는 마필이죠. 항상 좀 초반은 불안한 좀 모습을 보이면서 직선 탄력으로 좀 입상을 했던 마필이 되겠는데, 자, 지난 경주에서도 같은 전개를 펼쳤지만 전혀 그 의외의 좀 걸음 변화를 좀 보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7번마 커리클도 이번 경주에서는 탄력만큼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견 의원은 1번마 위대한 영웅의 상대마, 3번 컬링, 5번마 슈퍼대물, 7번마 커리클까지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3번마 컬링 같은 경우에는 산톡으로 인해서 좀 개복수를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세를 보이는 경주를 통해서 조금씩 걸음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편성이라면 충분히 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5번 슈퍼데밀이라는 마필은 좀 끌리는 악벽이 좀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서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악벽을 교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경주까지는 좀 선전을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히려 이번 편성이라면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마필이 8번마 대동천왕이라는 마필 같아요.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두권을 끌어주는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빠른 흐름에서 스피드를 보여줬던 8번 대동천왕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최대 이면까지는 고려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백동희 의원도 역시 1번 위대한 영웅의 상대마, 3번 컬링, 5번 슈퍼대물, 여기에 8번마 대동천왕이라는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분 의원이 1번마 위대한 영웅을 상대마로 컬링과 5번마 슈퍼대물이라는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집합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연말 경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마필만 좀 거론을 드리겠습니다.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있는 12번 신기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지하주 기수가 좀 심한 낙마 사고가 나고 한 6개월인가요? 오랜 공격을 두고 이제 출제했던 경주에서 아쉽게 또 3착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최선을 다했다면 2차권이 좀 오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을 했던 마필이 12번마 신기원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호크잉잠하고 그리고 기수와 부주 어찌 보면 이제 흙을 맞다 보면 부주가 좀 맞지가 않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레이스 자체가 빠르지 않다는 점에서 12번 신기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지난주 그 토요경마 추천 경주로 금케라의 9회 경주, 4경주를 추천 경으로 선정했었는데 역시 주력 막건으로 좀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아마도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요경마도 추천 경주를 4경주로 선정했습니다. 4경주 출마표 보시죠.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기만은 분명 존재하고 있는 경주 같아요. 그런데 그 강점보다는 전 단점이 좀 많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좀 이변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만큼은 강한 큰 배당이나 높은 환수보다도 정말 정확하게 이 편성만큼은 읽어드리고 싶어서 매번 준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1주차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주력 적중 인사드렸고요. 2주차에서도 지난주 금케라와 아웃캣의 막판 짜릿했던 목차 취입,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3주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자체에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준비했고 믿음 있게 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3번마 싱그러운 봄이란 마필입니다. 데뷔 이후 강한 추임력을 바탕으로 띄워주는 마필이고 늘어난 거리에서 높아진 부중에서 강한 상대 때문에 다소 가진 능력 자체를 표출하지 못했었던 마필이었죠. 직전 경주 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외선에서 빠르게 가담 이후에 여력감이 있는 모습으로 입상 차지해준 전력입니다. 발주 능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여부에 따라서 흐름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마필은 특별하게 흐름 자체에 민감하다기보다도 자기만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뷔전 때에는 1000m 내선에서 밀린 전개 속에서 나범이 이끌었던 흐름에서 역줄했던 그만큼의 탄력 자체가 우수한 마필인데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준비 철저히 했고요. 하만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뇌측 최적, 최적의 전개, 상대 자체 모든 전개 조건에서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믿음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도 압축은 드러난 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번마 장산 여제의 선두력, 이번 경주 회복세를 보여준 4번 한빛나라, 바깥쪽에 있는 6번마 그랜드 마케팅과 외곽 쪽에 있는 10번마 삼정라이더와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는 11번마 승리모션까지도 가시권에 드러난 모습인데 이 중에서도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노려드릴 마필은 강하게 노려드리고 꺾어드릴 마필은 자신 있게 꺾어드리면서 3주차 강한 적중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2주 연속 방송 추천 경주를 적중으로 그것도 이제 주력으로 적중을 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 경주가 1000m 단거리 편성에서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마 싱그러운 봄이라는 마필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 3번마 싱그러운 봄을 중심으로 좀 풀어간다 합니다. 여러분도 호응을 하신다 그러면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의 마필이 출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1000m 경주입니다. 순발력 뛰어난 마필도 있지만 높아진 부중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경주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경주로 보집니다. 먼저 백두일님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마필이죠. 바로 8번 스마트 캡틴입니다. 원래는 순발력의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고 선두권 전개에서도 여유감이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워낙에 상대권의 마필들의 흐름이 빨랐고 발주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중반 추임력만으로 연투를 이루어낸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여유감이 있었던 직선에서 탄력. 최근 데뷔 편성 중에서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스마트 캡틴이라는 마필이 원래 발주 자체가 나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에서도 밀릴 이유가 없고 준비 자체에서도 병합시 성과에서도 모든 전개 조건 자체에서 입상하지 못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던 마필인 만큼 상승세를 기대합니다. 예, 좋습니다. 8번마 스마트 캡틴의 선전을 기대한다. 이현희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8번마 스마트 캡틴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경주에서 경주를 풀어가는 전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3코너를 돌고 직선 줄어들었을 때는 진로를 확보를 하면서 외선에서 추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10월달 경주에서 C가 에이스 이제 이번 경주 같이 출전하는 마필 그때 당시에 이제 2위를 기록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출발하면서부터 동반 게이트에 있던 마필이었죠. 4번, 6번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하고 부딪히면서 후미로 쳐졌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상을 이뤘던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스마트 캡틴 올라간 부중은 있지만은 57의 부중을 달고 입상 전력도 있기 때문에 8번마 스마트 캡틴의 선전을 이번 경주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경주에 앞서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연말 경마입니다.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우세가 예측되는 마필들을 두 분 의원이 거의 교집합으로 계속해서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백돌림 의원, 스마트 캡틴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순발력의 강점이 좋은 마필, 바로 6번마 C가 있습니다. 이 마필 자체는 내측에서의 전개와 외측에서의 전개가 상당히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선으로 좀 삐지는 악벽도 보여주고 있고 모래 반응 자체도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내측에서 편안하게 선두권을 장악해주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의 경주 자체에서는 내선의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을 한두에서 2두 정도 보여줄 것 같아요. 모래를 맞지 않고 최적의 전개를 펼쳐준다면 최근 대비 편성 자체 좀 느슨하게 펼쳐진 이번의 경주라면 충분히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7번만 무한도나란 마필 자체가 결정력이 강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꾸준함이 장점인 마필인 만큼 이번 경주에서 선임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가장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만 포트 스톡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외삭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고 결국에는 오랜 좀 시간을 두면서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재검 당시 모습을 보시면 스피드를 보여주는 모습에서 기존에 보였던 악벽 자체의 모습 자체도 많이 순치가 됐고요.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외측으로 삐지는 악벽도 자연적으로 교정이 될 수 있는 경주인 만큼 스피드 자체는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예, 백돌리온이 8번 스마트 캡틴의 상대마, 6번 시가이스, 7번 무한도마, 1번마 포스트 옥션까지 3대 마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규현이요. 8번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뭐 저 역시도 6번만 C가 에이스를 좀 관심 마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올라간 부중이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좀 후순위를 좀 내려놓게 했고요. 이번 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과연 선행을 어느 마필이 나갈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기존에 이전 경주들에서 좀 보였던 초반 순발력, 스타트 능력으로서는 2번마 로열시티와 10번마 빅뱅이라는 마필이 그래도 좀 탁월한 좀 순발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10번마 빅뱅이라는 마필을 좀 선택을 좀 해볼까 합니다. 게이트는 10번 게이트, 단거리 편성. 조건은 좋지를 않죠. 하지만 기승기수가 이제 박으른 기수라면은 그래도 마필의 초반 순발력을 이끌어낸 데는 뭐 탁월한 좀 기승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10번마 빅뱅이라는 마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는 1번마 포트 스톡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주양 불량기로 인해서 이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이죠. 마필이 이번 경주에서 눈가면을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오로지 마필이 좀 앞만 보고 뛰어달아. 뭐 그런 좀 의도를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입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은 1번마 포트 스톡션 공백은 있지만은 결코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번마 포스트 스톡션 순발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이 데뷔전에 이혜리 기수죠. 이혜리 기수가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외곽을 돌면서 좀 삐져나갈 거라고 봤는데 외삭기가 좀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삐져나갈 거라고 봤는데 삐져나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제 근성을 발휘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경주에서 좀 입상이 좀 실패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눈가면을 신청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눈가면을 장고 신청한다는 거는 경제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마 포스트 옥션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당부드렸고. 지금 이견 의원이 그 빅뱅이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 외곽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백돌린 의원한테 한번 짧게 여쭤볼까요? 이번에 선행을 누가 나갈까요? 객관적인 스피드에서는 이번 로열시티 그리고 6번 시가이스가 좀 더 유리한 전기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로열시티란 마필은 과거 이제 39조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말입니다. 근데 과거 이제 그 데뷔전 초라고 이제 과거의 능력이겠죠. 뭐 신봉불패나 상간마마 이런 마필들과의 선두권 경합성 레이스를 펼쳤던 말입니다. 그만큼 순발력만큼은 상당히 좋고요. 로열시티는 흙을 맞았을 때와 흙을 맞지 않은 상태에 경주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제가 한 마필을 좀 말씀드리면 7번만 무한도마는 결정력 부족은 있지만 지난 경주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발과 동시에 단학가 기수가 등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역시 1000m 경주에서는 그만큼 경주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7번마 무한도마라 마필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토요일 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도의 마펜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그 능력 상세에 있던 말들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 그래도 이 현등급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한 경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6경주를 이기현 위원께서 오늘 추천 경주로 선정했는데요. 어떤 마필을 선정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이요. 네, 김준호 의원님께서 설명을 정말로 잘 해주셨습니다. 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 걸음의 정체가 보이는 마필들, 또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들. 자, 이번 경주에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슈퍼스타트라는 마필하고 이제 6번마 금빛로드, 이제 과천시장에 나갔던 마필들. 자, 이번 경주에서 뭐 상당한 인기를 모을 마필들, 충분히 입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가 굳이 제가 이제 경주의 맥을 짚자, 뭐 경주 선정을 잡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어떤 사전 인기도에서 얼마나 잡혀 있을지 저조차도 좀 분간이 되지는 않지만은 마지막 심정이라는 뭐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한번 중심에서 좀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종 결정은 마필의 상태까지 확인을 하면서 이번 경주를 뭐 중배당 쪽으로 아니면 과감하게 고배당까지도 좀 노림수를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 자, 6경주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번 도전할 가치는 충분한 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말을 쓰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노림수 있는 복병말을 한번 놓고 가감히 공략해보고 싶다. 근데 그 마필의 컨디션까지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이기현님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주가 좀 어려운 경주,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기현 의원한테 좀 투자해 보시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능력 상세에 있는 마필이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등급의 이제 기복형 마필들이 함께 어우러진 경주입니다. 과연 이제 승급전에 등 능력 상세에 있는 능력 상세를 보면서 승급전에 도전하는 마필들이 선전이 다시 한번 이어질지 아니면 현등급의 기복형 마필들의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날지 조금은 사뭇 궁금한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기현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우세하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걸음의 변화가 역력한 마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마 동천의 가위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마필이 전국에는 이제 주행 불량기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이제 출전을 했던 마필이 되겠고요. 자, 10월달 경주 상당히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썬데이 드리머가 선행을 장악하면서 나섰는데 자,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입상을 일궈했던 마필. 상당히 인상적인 경주 결과를 좀 보여줬던 마필이었죠. 자, 지난 경주입니다. 자, 마필이 더욱더 힘이 차면서 이번에는 선행을 나서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전, 현군에 있는 기존 마필들과의 대결이지만은 감량의 조건도 좋고요. 계속되는 힘이 차면서 경주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면은 6번마 동천의 가위의 선전을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마 동천의 가위. 승급전이지만 문제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백동희 의원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6번마 동천의 가위의 상승세 다시 한번 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은 5월 달에 첫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졸전을 펼쳤었죠. 그리고 나서 마필 자체를 거세를 담행했습니다. 거세를 담행하고 나왔던 첫 경주였던 10월 24일 따라가는 선입전기에서 변화된 끝걸음과 탄력을 보여줬었고요. 직전 경주에서는 스피드에 대한 여유감도 보여주면서 빠르게 걸음에 힘이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급전 상대 몇 두가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천후의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동천의 가위 자체는 훈련 패턴 자체에서도 여유감이 여전히 돋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하는 전력입니다. 제가 그 편성을 좀 잘못 읽었을까요? 지금 제가 저희들이 1경주부터 풀어드리는데 두 분 의원이 그래도 우세하다, 좀 입상권 돌려서 우세하다라고 평가했던 말들이 공교롭게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동천의 가위의 선전을 기대한다. 두 분 의원이 말씀해 줬고요. 이기현 의원,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선행을 나서야만 더 뛰어줄 수 있고요. 선행을 나섰을 때 입상의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자, 14번마
핑크스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도 초반 순발력에 앞서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여러 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마필. 자,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출발하면서부터 선두권에 나서려고 했는데 자, 게이트가 불리했을까요? 자리 선점에 실패를 하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착차 없는 상대 마필들과는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14번 게이트 조건이 불리하다. 하지만 이번 경주가 1300이라고 본다면은 자, 직선 주로가 그렇게 짧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14번 핑크스타 선두권을 장악을 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 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자, 선의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두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조계산이라는 마필. 자, 10월달 경주처럼 자, 무리한 앞선 공략을 피하면서 선임력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입상 기대치 있겠고요. 12번 댕기스라는 마필 역시나 10번마 조계산과 질주 습성이 비슷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3대의 마필을 관심 마필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인기마인 6번마 동촌의 가이의 상대마. 상대마로 선정했던 말들은 좀 상대적 인기에서 조금씩 밀려 있을 것 같아요. 14번마 핑크스타와 10번 조계삼, 12번 댕기스까지 말씀해 줬어요. 백동희 의원은 동촌의 가이의 상대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기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인 마필 5번마 카리스마 퀸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문세영 기수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운영을 했었었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만 입상을 끌어냈던 그만큼 막판의 추진이 얼만큼 가장 중요했던 마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종이라는 질병을 앓고 나서 정말 안 좋은 모습도 있었었고 최근에 기복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페로비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훈련 패턴 자체도 상당히 가벼워졌고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번 경주라면 문세영 기수에게 유일하게 견줄 수 있는 페로비치 기수 충분히 기승술에 대한 믿음도 한번 가져볼 수 있다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이번 성은마루라는 마필이 물론 직전 편성 자체가 상당히 좀 약하긴 했습니다. 선두권도 좀 편안하게 장악했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체가 좀 검증의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훈련 시대 모습을 보면 국산 5등급의 섬강이란 마필이 있어요. 그 마필이 굉장히 순발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인데 그 마필과 경합을 하면서 좀 더 스피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습선항에 대한 가능성, 최적 전개에 대한 가능성 열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가장 좀 아리까리한 마필 바로 4번 탄성 연발인 것 같습니다. 참 도깨비 같은 마필이고 3착 승급으로 1400에 도전을 했었던 9월 19일 때 우승으로 상당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죠. 마체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몸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자리 싸움도 상당히 중요한 마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시면 부중 자체가 올라간 걸 염두에서 있는지 경주 운영 자체를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던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 대비 부중 자체가 좀 다소 내려갔고요. 이찬혁 기수의 전개 여부에 따라선 최대 이변까지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6번 동촌의 가이의 상대마를 좀 인기를 좀 나눠갖는 마필을 선택을 했습니다. 5번마 카리스마킨. 5번마 카리스마킨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22조의 마방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선의권에서 응수를 했던 말인데 내치로 마지막 기대면서 결정력을 못 뽑아냈죠. 그래서 문세영 기수로 교체하면서 오히려 이제 취미로 좀 싸워왔던 말입니다. 중간 좀 질병도 앓고 혈종을 좀 앓으면서 좀 컨디션 난좋기를 보이지만 취임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페로비치 기수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2번마 성운마루, 4번마 탄성연발을 상대마로 지목을 했습니다. 제가 두 분 의원한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견 의원한테 여쭤볼까요? 13번마 와일드레이크란 말이 지난번 딱 한 경기만 보면 변화가 많이 왔다라고 보는데 이 마필의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이번 경주가 입상 기대치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여러 두가 있는데 자, 13번만 와일드 이렇게 지난 경주의 걸음만 보면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제가 보는 관심 마필들의 좀 더 좀 우위를 좀 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저는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 말에 평가를 좀 내려달라니까 배제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자, 13번 와일드레이크. 지난번에 잘 뛴 거죠? 네, 그럼요. 지난번에 비어바람이 이끌어내면서 그 정도의 탄력이라면 물론 내측 최적이었어도 잘 뛰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따져보면 완전 후미권에서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번 경주에서는 게이트의 이점을 좀 살려갈 수 없는 모습이고 전체적인 상대 마필들의 능력이 좀 앞서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경기는 지켜보겠습니다. 능력이 타마필들이 좀 능력이 앞서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와일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비호바람이 워낙 이제 마체가 얇고 중간 걸음이 종반 걸음이 좀 쓴다고 하지만 마지막 끝걸음 저는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감량을 최대한 수를 봐서 잘 뛰었다 보는데 뭐 중간에 이럴 수 있겠죠. 그 인기 많았던 언더스탠인가요?
그 마필이 좀 질과 막히는 그런 레이스가 꼬였던 부분도 있지만 13번 와일드레크는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동촌의 가이의 상세를 좀 기대하자 이런 표현을 두 분 위원이 썼고요. 상대마로 지목했던 부분은 좀 판이하게 틀립니다. 백돌 위원은 좀 인기마에 좀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이기현 위원은 상대적 인기권에서 좀 밀려있는 마필들에 좀 집중을 한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중요한 경주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깎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노리는 마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금유경마 때도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욕심이라면 목표죠. 욕심보다는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표현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정말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2주간의 경마가 남았습니다. 2주간의 경마가 남았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부분 서울, 부산, 제주까지 모든 경주를 한 수를 100%를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2주가 남았지만 서울 경마만 좀 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까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서울과 부산만큼은 한 수율 100%를 좀 목표를 달성하고 싶고 또 한 가지라 하면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경주가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100배짜리를 주력으로 때리니까 막걸리 많이 못 사겠대요. 5배짜리 때리니까 막걸리 많이 못 산대요. 배당이 적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실 수 있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제가 승부경주 적중률 그리고 일반 경주 경주도 한 수까지 모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적중률을 높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100%의 한 수를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승부경주 적중률도 최대한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제주 6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7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주경마인데요. 이번 주 제주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경주죠. 9경주하고 10경주인가요? 8경주에 보면 그 시간 텀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금 우왕좌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냉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주경마는 역시 이제 이윤희한테 여쭤봐야겠는데요. 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제주에 눈이 내리냐라고 여쭤봤는데 오늘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눈이 내리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네, 간간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많이 내리진 않는다는 거죠? 네네. 날씨는 좀 어떻습니까? 기온이요? 기온은 상당히 어제보다는 더 추워져서요. 예. 일단은 상당히 바람도 세고 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날씨의 컨디션과 또 제주경마도 주로가 좀 가벼워서 만약에 거기도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면 주로가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네. 한라마 1등급 경주를 선정했는데요. 추천 마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등급이죠. 2000점 이하 말들의 경주로 1700m 장거리를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거리에 안정감을 갖는 이렇다 할 말들이 없는 출전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다소 높은 축구제 혼전 경주로 또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추천말을 살펴보면은 먼저 9번 무병장수 직전 해당 거리를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던 말인데요. 김준호 기수가 소속조 말에 빨리 전진 10번이죠. 기승하기 때문에 타조 기수인 한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요.
기수와의 호흡이 관건이 되겠지만 역시 뭐 한영민 선수를 믿어야 되겠고요. 이번 데뷔하면서 역시 훈련 전과 같이 역으로 돌면서 주행 안정과 컨디션 유지에 주력한 말이 되겠고요. 캐주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또 상대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 이 말에 좋은 성적이 기대가 되고요. 상대 마루는 3번 맹렬한 단기 휴양을 다녀왔죠. 사양 관리에 힘쓰면서 외부에서 사양 관리가 상당히 잘 된 모습이고요. 큰 변화의 모습은 없었지만 훈련에서 전 대비 힘차면서 근성 살아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적응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여기에 도전하는 2번 반향 경주 때마다 기복을 상당히 보이는 말인데요. 이번 경주 데뷔하면서 훈련 과정에서는 또 길게 가져가면서 근성 살려내는 데 치중했고요. 습보 훈련 시에 가벼운 걸음의 모습을 보여준 만큼 또 적응 기술 기승으로 이번 경주 좋은 전개와 함께 거센 도전을 예상해 보겠고요.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줄을 더 말씀드려 본다면 4번 시계탑인데요. 훈련의 강도는 올리지 않았지만 직전 경주에서 경주 후에 여력이 상당히 많았던 말로다가 또 경주 전개에서 좀 방해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여졌는데요. 이번 경주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역시 준비를 잘 한 만큼 좋은 걸음을 유지하고 있는 복병마로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이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 의원이 그 추천 마필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9번마 무병장수에 좀 선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3번마 맹렬한, 2번마 반향 상대마로 좀 지목했고요. 4번마 시계탑은 복병권 전력이지만 꼭 관심을 갖자라고 좀 표현해 주셨습니다. 토요 고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전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주는 능력 어피스한 마필 간에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난타전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두 분 의원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 짓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직전 경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호흡을 맞췄었던 이번만 롤링스타입니다. 막판까지 페러비치 기수에 정말 꾸준했었던 정말 최선을 다했던 말머리가 강한 인상을 남겼던 마필이었고 기존에 예상했던 전개와는 다르게 차분히 선두권을 보내놓고 중반 이후에 무빙성 플레이를 펼치면서 기존의 모습과는 달랐던 변화를 보였던 마필. 이번만 롤링스타란 마필 자체는 원래 내선에서 선두권을 장악했을 때 원래 능력을 더 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10월 31일 때 내측에서 약간 밀린 선입 전개를 펼치고도 기문규를 보여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선 완벽하게 기존의 모습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1,400거리에 2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바깥쪽에서 발빠른 마필들 정도를 따져봤을 때 오버 대한봉, 최외곽의 13번 에어즈락이나 킹어이드 정도가 나올 텐데 롤링스타는 이제는 내선에서 선행을 가도 좋고요. 내측 최적의 선입이 다시 한번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까지는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직전 경주 늘어난 거리를 약간 이제 무빙성 플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뛰었던 말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좀 반대로 생각하면 공교롭게도 뷰티풀 로딜, 킹크리켓이 좀 싸웠던 경주, 두 번의 경주가 그렇죠. 그 경주에서 선전했던 말이 이번 말 롤링스타입니다. 다시 한번 능력 상승을 기대한다. 백돌 의원이 말씀해 줬고요. 이기현 의원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주,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한 경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도 그동안 뛰어왔던 마필의 눈길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네요. 자, 13번마 에어즈락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 번 더 13번 게이트. 어찌 보면은 안쪽 게이트, 5번 게이트 안쪽으로는 마필이 좀 선정을 좀 잘 못 잡는 좀 불운한 마필이 되겠는데 자, 이 마필도 이제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또 중속이 좋으면서 앞선에 나설 수 있을 때 또 경주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됩니다. 자, 물론 최근의 경주에서 아쉬운 거는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 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자, 이번 경주에서 발빠른 마필, 자, 안쪽에는 4번마 삼정파이터, 5번마 대한봉 정도가 순발력이 있지만은 13번마 에어즈락이 자, 이번 경주만큼은 좀 선행을 나서서 시원한 또 한 바퀴를 좀 일순을 해줄 마필로서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의원이 처음으로 갈린 것 같아요. 마지막 코너에. 백돌 의원은 이번만 롤링스타의 상세를 기대했고 그다음에 이기현 의원은 13번만 에어지락의
선전을 좀 기대하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백두니요, 상대만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후차권에서 13번마 에어즈락의 회복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종자골연과 관절경 수술 이후에 이제 공백전을 치르고 나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10월 25일 때는 훈련 패턴이 워낙에 좋아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기대감은 있었는데 당시 우승을 했었던 이번 대한천왕이란 마필이 원래는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다가 출전을 하지 않고 일반 경주로 임했던 마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두권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 밀리지 않게 너무 초반에 가담을 했던 것이 막판에 청기한테 한 발 틈새를 주는 좀 불운이 있었던 마필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부족했던 힘적인 모습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점차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13번 에어즈락 좀 더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5번 대한봉이란 마필도 개인적인 애증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인기를 끌어줄 것 같은데 인기를 끌어주기 이전이었던 10월 14일부터 직전 경주까지 저는 훈련에서 너무 좋아졌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내선 최적 전개가 가능해진 만큼 좀 더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의 경합이 일어나거나 틈새가 조금만 열려준다면 힘적인 모습에선 계속해서 빠른 흐름 속에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8번마 영아말이랑도 주폭자자는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취입에 대한 가능성 염두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백돌 의원은 2번 롤링스타의 상대마를 13 에어지라, 5번마 대한봉, 여기에 8번마 영암 아리랑을 선정했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걸음 변화가 역력한 마필이죠. 자, 5번마 대한봉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필도 원래는 소반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따라가는 전개자 선임력에서 좀 더 나은 경주력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까지도 13번 게이트에서 5번 게이트 걸음 변화도 역력하고요. 경주 전개를 풀어가는데도 자, 용이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대한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마필을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력으로 전주 전개를 풀어갈 때 좀 더 나은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자, 10번마 슈퍼문입니다. 자, 이 마필 역시나 질주습성은 5번마 대한봉이라는 마필과 비슷한 질주습성이지만은 오히려 따라갔을 때 좀 나은 성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 11번마 딕시 스마일이라는 마필이 초반은 좀 불안한 마필입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흐름 물론 에어지락이라는 마필이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 언급했던 마필들이 앞서서 나가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판단, 경주 흐름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1번마 딕시 스마일의 종반 추임력까지는 한번 기대를 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기현 의원은 13번마 에어지락의 상대마를 5번마 대한봉, 10번 슈퍼문, 11번 딕시 스마일을 선정했습니다.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400m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1400m는 출발하면서 앞선에서 좀 싸운다 아니면 가장 긴 직선을 달리기 때문에 좀 앞에 가는 마필들이 조금은 어려운 경주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뚜렷한 강선행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뛰어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말도 없어요. 그만큼 결정력이 있는 말이 없는 경주라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 제가 두 분 의원이 말씀해 준 마필들 모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마필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면 14번마 킹어헤드란 마필이죠. 14번마 킹어헤드는 지난 경주 1700m에서 늪발로 인해서 경주를 망쳤던 말인데 과거에 보면 그 가속 불패나 힐타워가 끌었던 데 있어요. 그 전개를 불리하게 풀면서도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 14번마 킹어헤드란 마필입니다. 과연 이번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올지 빠르지 않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 역시 14번마 킹어헤드까지는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풀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고집스럽게 제 생각을 가지고 우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항상 연말이나 휴장 전 이럴 때는 좀 더 열어놓자라고 제 스스로도 다짐을 합니다. 이 많은 마필들이 출주하게 되면 그
외적 변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과연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내가 생각하는 시각과 같을까? 내 생각이 다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남의 생각 그리고 내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좀 넓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연말 경마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2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